테사 자산관리 기성하 대표님과 이건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데 두 분 굉장히 영 플레이어시들이네요. 네, 굉장히 젊어 보이셔요. MZ 세대들 모인 것 같습니다. MZ 세대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일단 오늘장 마감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두 분의 OX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될지 OX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연일 신저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매도를 하고 반등이 나올 그 시점에서 확인할 이후에 다시 대응을 해봐야 하는 것인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두 분의 의견이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일단 먼저 X를 주신 이건희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사실 X를 드린 게 아무래도 좀 매도를 좀 해라고 좀 의미를 좀 드린 건데요. 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사실 삼성전자를 생각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모리 시대이지만 사실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뭐 로봇이나 뭐 AI 이런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생각하는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삼성전자가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테슬라,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미 충분히 자체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 부분 같은 경우는 TSMC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나 설계 쪽에서는 사실 뭐 견조하거나 뭐 실적을 내고 있거나 그리고 특히나 기술이나 능력 면에서 사실 뭐 주목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나 뭐 설계 쪽에서 특별히 뭐 성과를 내지 않는 이상 좀 반등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건희 작가님께서 X를 주셨는데 우리 한 시청자님께서 아니 이름은 건희인데 매도란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삼성전자 회장님의 또 성함이시네요. 일단 X를 주셨고요. 이번엔 반대로 또 O 의견도 들어봐야죠. 네. 지금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리오프닝 기대감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전자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조금 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도 있었고 이 디램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 그리고 낸드 가격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등의 어떤 성장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작년부터 올해 2분기 이후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 보고서들 굉장히 많이 잘 발표가 되고 있고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굉장히 견조하게 만들어낸 것은 향후에 이제 지수 자체가 반등을 시작을 했을 때 더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O 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 고부가 가치 산업을 확대할 거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O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 달성의 강세 나타났는데요. 올해 실적 꾸준히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갈렸습니다. 이번에 X 주신 기성화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LG화학 1분기 실적은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반도체 소재 등의 프리미엄 제품 증가 그리고 생명과학 부문에서 긍정적인 결과는 이끌어냈지만 고유가 흐름들이 좀 계속이 되고 있고 이 수요 정체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체크한 뒤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천천히 확인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X를 드렸는데요. 이 하반기 수급 이슈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지만 경쟁사의 공급 자체가 조금 늘어날 흐름이 조금 유지가 될 거고 고유가 흐름도 부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용에 대한 압박을 벗어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현재 이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한 것들이 어떻게 조금 만회가 될지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률 18.7%였지만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10.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석유화학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한 것은 어느 정도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원자재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고 대외적인 변수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 해소되는지 대외 변수들 체크한 후에 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조금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현재는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LG화학은 비용에 대한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X를 주셨는데요. 그럼 반대로 우리 이건희 작가님께서는 O를 주셨어요. 지금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LG화학이 지금 이 업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엔 저 동감을 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제가 관점에는 지금의 실적이 업황 악화해서 나온 실적이라고 보면 좀 더 긍정적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이익 6,350원 원가 상승 및 중국의 수요 약세에 따라 제품 스프레드가 둔화임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제품들의 견조한 수익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소재 부문 같은 경우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영업이익이 1,54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지재료 출하량 증가와 양극재 판매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부문이 분할이 되면서 배터리 부문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아닌지 약간 의심이 많았지만 네. 이번 실적을 통해서 양극재 생산을 지속하면서 밸류체인을 꾸준히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작가님께서는 LG화학 올해 실적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O 의견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OX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다는 이야기 오늘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메타의 호실적 수에 입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X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성화 대표님, 네. 왜 X 주셨을까요? 위즈윅 스튜디오는 대표적으로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등과 같이 분류되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입니다. 따라서 해외 메타버스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여줄 때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커플링된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현재 오늘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이제 메타의 시간의 급등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의 이 주력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유입 인구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건데 이 사용자 수가 전분기 대비했을 때 약 3,100만 명이 늘어난 19억 6천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치보다 굉장히 상회하는 유입 수치이고 해서 시간의 급등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이 되고 있고 숏폼 비디오 사업을 최근에 했었는데 현재 수익으로 조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도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크 주커버그 CEO의 발언들인데 이 iOS 정책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광고 매출이 조금 많이 줄었다 해서 조금 어려움을 토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황은 조금 천천히 해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떤 분기별 실적 상승 흐름 등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 컴투스와 함께 지금 컴투버스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대감은 사실 조금 형성이 되고 있지만 현재 이 보호 예수 물량이죠. 의무 보호 물량이 이번 달에 500만 주나 조금 풀리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위즈빅 스튜디오의 어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조금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현재 투자자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했을 때는 사실상 많이 조금 사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기성화 대표님과 우리 이건희 작가님 모두 위즈윅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X라고 의견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감에 산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직접 고르신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 일단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이건희 작가님께서는 형보다 나은 동생.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는 태극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이건희 작가님 먼저 형보다 나은 동생, 그 동생 누군가요? 아마 그 같은 계열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아마 다들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아요. 일단 왜 형보다 나은 동생이라고 기아를 가지고 오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발표된 기아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네. 기아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영업이익률을 8.8%를 찍었습니다. 현대차가 6.4%를 찍은 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같은 자동차 산업인데 왜 현대차는 6.4%고 기아는 8.8%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RB카의 판매 비중이 상당히 기아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RB 제품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꼽히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높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제품인데요. 네, 그런데 현대차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현대가 제네시스 같은 고급 브랜드로 세계 시장 글로벌 진출을 했다면 기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텔룰라이드처럼 RB 차량을 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RB 중심으로 내실이는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기아가
좀 더 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아가 현대차에 비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망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모빌리티 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 시점은 2022년 3분기 이후로 계속 예상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자동차 판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아 판매 단가 역시 계속 올라갈 실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아의 호실적으로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아의 중장기적인 전망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자율주행 3단계 아까 전에 자막이 나가셨잖아요. 그럼 좀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져가 봐도 될까요? 자율주행이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직이잖아요. 시장에서 지금 선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자율주행 먼저 살짝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좋아요. 아마 자율주행이 발전이 되고 나서 그 수요가 완전히 이전되는 시기가 원래 자율주행 3단계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3단계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수요나 변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좀 더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매수가는 83,500원이고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8,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만 8천 원, 그리고 매수가는 8만 3,50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성아 대표님의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일단 태국이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알쏭달쏭 하실 수 네. 있습니다. 태극전사?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국위선양을 해야 되니까. 오. 네, 이 태극 무늬를 보시면 음양으로 빨간색, 파란색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해서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를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해당 기업이 글로벌에 진출해가지고 국위선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태극으로 정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을 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생산 확대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양극재 보시게 되면 2030년 기준으로 현재 40만 톤에서 61만 톤까지 생산량을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음극재에서 보시면 26만 톤에서 32만 톤으로 생산량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양극재의 경우에는 이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 수직 계열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리튬 중심의 배터리 원재료 확보 및 가공에 주력을 하고 있고 이에 단기적으로는 고객사 수주 확대로 인한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포스코의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실리콘 산화물 등의 이 음극 소재 개발 등이 동사의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제품인 NCM 배터리에 대한 추진도 고도화는 물론이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주력 상품인 LFP 등의 사업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LFP 배터리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강하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이 중저가 완성차들을 보시면 최근에 이 가격 전략을 조금 잘 세우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 NCM 배터리들이 조금 소외받는 시장이 조금 형성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보고자 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현재는 이 LFP 배터리를 장기적으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사업화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듯이 전방 산업에 대한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요 자체도 꾸준히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 흐름 또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차트 분석도 해드리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상승 형태형이 나왔죠. 하고 그 이후부터 시세가 조금 대세적으로 분출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기 이평선들 빠르게 중장기 이평선들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고 단기 이평선들 위로 양봉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들이 충분히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봤을 때 중장기 이평선들 121선 그리고 61선 이격 자체는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격 자체 좁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는 12만 5천 원.
그리고 13만 2천 원까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5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과거에 상승 형태형이 나왔던 현재 라인 보이시죠? 10만 3천 원 부근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손절가는 10만 2천 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포스코 케미칼을 소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2만 5천 원, 목표가는 1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2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감 동시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95%, 1% 소폭 상승한 2665.66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3% 하락한 892.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다행히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서 참 다행이고 빨간불로 마감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